532번입니다. 그림은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과 내접하는 원을 나타낸 것이다. 선분 AB의 길이가 7, BC의 길이가 13, CA의 길이가 8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색칠된 넓이를 계산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먼저 나열해 봅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내접원의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현재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느 세 꼭지각 중에 한 개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거 여기다 나열해 볼게요. 대문자 R을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내접원의 반지름은 작은 r로 쓰고요.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지각 ABC 중에 그냥 A를 구하는 걸로 할까요? 각 A. 자, 그 다음에 넓이는 S라고 한다면 그거는 큰 원의 넓이에서 큰 원의 넓이가 파이 큰 R의 제곱이죠. 거기서 작은 원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자, 식은 이렇게 완성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에서 나타난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꼭지각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각 A가 일단 시급하겠네요. 그래서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세 변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이죠. 당연히 코사인 A는 A를 끼고 있는 변의 곱을 분모에서 2배에서 곱하는 거죠.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7하고 8입니다. 분자는 끼고 있는 변의 제곱의 합이 49 더하기 64 그리고 대변의 제곱 13의 제곱이 169죠. 자, 278분의 분자 얘가 113이네요. 169를 빼면 마이너스 56이 되나요? 7, 8이 5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각 A가 뭐 이건 특정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네요. 120도죠. 3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먼저 구합시다. 사인 A 3분의 2파의 분의 변 13이 2R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분모의 분모 2가 분자로 올라가면 분자가 일단 2 곱하기 26이 13이 되고요. 분모는 루트 3이 남죠. 그게 2R이다.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로 약분하니까 루트 3분의 13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은 뭘 통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 각 A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에 알고 있는 정보가 A라는 각에 대해서 그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끼고 있는 변을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 즉 사인 A가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고 28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14 루트 3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ABC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2분의 R로 묶고 세 변의 길이를 더해주는 거죠. 그게 7 더하기 8 더하기 13입니다. 그러면 이게 28이니까 14R이 되고 그것이 14 루트 3하고 같을 테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젠 요 S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색칠된 넓이는 파이 큰 R 제곱이 큰 R이 지금 이거로 주어져 있으니까 분모의 제곱 3, 분자의 제곱 169 그리고
파이 작은 r 해주고 그게 3파이죠. 거기서 빼기 삼각형 ABC 이미 구해놨죠. 14 루트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9가 넘어가면 3분의 178파이 빼기 14 루트 3으로 결정되겠네요. 이게 다 되겠다. 533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가 2분의 1, 사인 B가 3분의 루트 3, 선분 AC의 길이가 4.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각 A랑 각 B가 주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코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삼각형에서 코사인은 1대1 대응으로 되기 때문에 각 A를 결정할 수 있네요. 자, 일단 각 A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게 3족의 각이니까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죠. 사인 B는 3분의 루트 3. 그러나 사인은 사인을 통해서 코사인을 결정하려면 코사인 값은 지금 사인 값은 B가 지금 0에서 파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에 대응되는 각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함부로 정의하기가 좀 힘들죠. 일단 그냥 B에 대한 사인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3분의 파이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AC의 길이 여기가 4로 줬어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는 작은 a로 써도 되겠죠? 지금 삼각형에서 주어진 조건은 각 하나, 변 하나, 그리고 이거의 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a는 뭘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의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b분의 4는 사인 3분의 8분의 a에 대해서 a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할게요. 기억번에서 사인 3분의 8분의 변 a는 사인 b분의 4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a는 사인 b 대신에는 3분의 루트 3으로 줬고요. 분자 4. 거기다가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사인 3분의 8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루트 3 이렇게 약분되고 2가 여기 가서 약분돼서 결과는 6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3이겠네요. 다음 니은번 코사인 b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인지 지금 코사인 b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코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써야 되죠.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코사인 값은 두 가지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 해주면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가 되나요? 루트 안에서 3분의 2. 얘를 유리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냐? 그걸 묻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b가 둔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기억반에서 확인한 게 a가 6으로 결정됐어요. 만약에 b가 둔각이라면 b의 대변이 제일 큰 길이를 갖겠죠. 근데 제일 큰 길이는 b의 대변 4가 아니라 여기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둔각이 아니라 예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양의 제곱근을 취해야 돼서 플러스 3분의 루트 6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두 변과 극기인 각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각 B는 완성된 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을 다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B를 띄고 있는 변 6하고 여기 C가 필요한데 C가 나오질 않고 있고요. 요 각을 이용하려면 역시 여기 C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C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법칙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인 C 이 각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이 각도 지금 현재 찾기가 힘드네요. B라는 각이 특정 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뭘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합시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분모에서 A를 끼고 있는 변이 4하고 C고요. 그거의 제곱의 합이 16 더하기 C제곱, 대변의 제곱이 136이 되나요? 그래서 코사인 3분의 8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켰고요. 약분해서 사실을 우변에 곱해주면은 좌변은 C제곱 마이너스 20만 남죠? 우변 4C C제곱 빼기 4C 빼기 20은 0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근해 공식 이용할 수밖에 없죠? 짝수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B'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빼기 AC가 더하기 20이 됩니다. 루트 24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으로 정리가 됐어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길이는 양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 더하기 2 루트 6이 되고,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 3분의 8을 끼고 있는 변이 C하고 4죠. 4부터 쓰고 C 대신에 2로 묶어서 1 더하기 루트 6, 그 다음에 끼인 값의 사인 값 사인 3분의 8가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이 분모의 두 개가 4하고 약분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곱한 것이 2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것이 2 루트 18인데 18이 3 루트 2니까 6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하고 같죠? 디귿번 참입니다. 옳은 건 기억 디귿 3번에 있죠. 534번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 A가 120도, 각 B는 45도, 그리고 BC의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각과 변 한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형 해석의 문제죠. 그리고 AB하고 AC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변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일단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가 3분의 2파이 120도죠. B가 45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45도가 4분의 파이죠. 그리고 BC의 길이가 6으로 줬어요. 자, 일단 AB의 길이, 여기는 C라고 표현하고 AC의 길이는 작은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B 더하기 C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일단 삼각형의 유교수 중에서 각 두 개랑 변 하나 주어져 있어요. 무슨 법칙이 제일 좋겠어요?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변 A 6이죠. 그거는 사인 4분의 8분의 변 B라고요. 그래서 B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로 곱하면 루트 3분의 12 곱하기 사인 4분의 8가 왼쪽으로 가서 곱해진다면 그게 2분의 루트 2라고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6 곱하기 루트 3분의 2 유료까지 할까요? 3분의 6 루트 6이 되니까 2 루트 6이 되겠네요. 다음 C의 길이는 지금 120도랑 145도를 더한다면은 165도가 돼서 여기는 15도, 15도가 12분의 파이죠. 근데 15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뭐 그걸 외워둔 사람은 쉽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또 코사인 2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도 되고 얘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도 됩니다. 자, 지금 코사인 A로 계산을 해봅시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A를 끼고 있는 변이 C하고 B죠. 근데 B는 이미 2루트 6으로 결정됐고요. 분자는 C제곱 2루트 6의 제곱이 24 빼기 AC의 제곱 36.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양변에 2 버리고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좌변은 분자 C제곱 마이너스 12만 남았네요. 우변은 마이너스 2 루트 6 C로요. 자, 2차 방식이 만들어졌고 전개할게요.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플러스 2 루트 6 C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C는 짝수 공식에 의하면 역시 1분의 마이너스 B'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6 빼기 A씨가 더하기 12가 됩니다. 이게 루트 18이 3루트 2니까 플러스만 취해야 되겠죠? 3루트 2 빼기 루트 6으로 결정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B 더하기 C는 얘하고 얘를 더해주는 거죠? 루트 6의 동류항을 처리하면은 3루트 2 더하기 루트 6으로 결정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35번) 535번 문제. 535번 꼭지각 A가 120도로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선분 AB의 길이가 6, BD의 길이가 2루트 7, 삼각형 ACD 오른쪽에 색칠된 넓이죠.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분할된 문제, 분할된 문제는 일단 조건을 넓이에 의해서 조건을 써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전체 넓이를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전체 넓이는 요 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변을 미지수로 두고서 2분의 1, 6 곱하기 2 곱하기 끼인 값의 사인 값을 곱해서 결정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같다고 두고서 넓이를 결정해 나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오른쪽 넓이요. 자, 그래서 AC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각 A가 3분의 2파인데 2등분 됐으니까 3분의 8씩 쪼개졌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른쪽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끼인 각에 대해서 AD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AD를 Y라고 둘까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 설정됐죠? 자, 미지수가 X하고 Y 두 개인데 지금 Y는 왼쪽 삼각형 ABD에서 두 변과 꼭지각 하나, 즉 A의 쪼개진 각 3분의 파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Y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Y를 먼저 결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합니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를 끼고 있는 변이 2, 6, Y죠. 6의 제곱 36, Y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2루트 7의 제곱이 7, 4, 28이네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양변에 2 소거시키고 6y를 곱해서 정리하면 y제곱 빼 더하기 8이 남나요? 우변은 6y 넘겨서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도 되네요. y 빼기 2랑 y 빼기 4로요. 그러면 y는 2 또는 4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두 개 모두를 다 취해서 결정하라는 얘기 같진 않아요.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BD의 길이가 CD보다 크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을 변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길이보다 크려면 이쪽 꼭지각, 왼쪽 삼각형의 꼭지각 D가 둔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코사인을 취했을 때 코사인 둔각은 음수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 각 A, D, B를 갖다가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D를 결정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Y가 2인 경우 코사인 세타를 결정을 해볼게요. 세타를 끼고 있는 변이 2 곱하기 2 루트 7이고요. 그 제곱의 합이 4 더하기 28 빼기 대변의 제곱 36. 얘가 둔각 맞아요? 음수나 맞아요? 얘가 32니까 음수 맞네요. 자, 그래서 y는 2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얘는 아닐 거라고요. 자, 그래서 y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젠 오른쪽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x의 방정식을 써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건 어떻게 만든다? 자, 전체 삼각형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삼각형 ABC를
일단 한꺼번에 계산해 봅시다. 이거 전체를. 그러면 2분의 1에 a를 끼고 있는 변이 6하고 x입니다. 그리고 sin 3분의 2파이. 그러면 이게 3이고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3x. 그런데 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으로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하고 y인데 y가 2로 구했죠. 그리고 sin 3분의 파이가 역시 2분의 루트 3.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하고 x하고 sin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여기는 3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x로 결정이 돼서 이 전체의 값이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루트 3x가 이쪽 변으로 넘어가면 빼기로 넘어갈 테니까 2분의 루트 3x를 빼주면은 그냥 한 개의 루트 3x가 남겠고요. 그게 3 루트 3에서 x는 3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넓이, 구해야 될 넓이, 색칠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를 끼고 있는 변이 3하고 2가 됐어요. 그리고 sin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으로서 정리한 게 2분의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O 위에 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놓인 서로 다른 8개의 점 AN이 있습니다. 여기 A1부터 A2, A3에서 A8까지 진행을 시켰는데 지금 A1, A2의 호의 길이, A2, A3의 호의 길이에서 A8, A1의 호의 길이를 비례식으로 1대 2대 3대 해가지고 8까지로 나열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A2, A3는 2세타가 되고 그 다음 각은 3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A8, A1을 8세타로 둘 수 있죠. 그러면 세타부터 8세타까지 차례대로 다 더한 게 360도 2파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타를 먼저 결정할까요? 그러면 중심각의 합은 세타 더하기 2세타 더하기 해서 8세타. 세타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8까지 합은 시그마 K니까 2분의 8 곱하기 9죠. 그러면 36세타가 되고요. 그게 2파이라고요. 그래서 세타는 36으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18분의 파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NO, AN 더하기 1의 넓이를 SN 그리고 A8, O, A1의 넓이를 S8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동경의 끝점 A, N들을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8개의 합을 표현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차례대로 표현할게요. S1은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등변의 길이가 3의 제곱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그리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죠. 사인 세타는 물론 사인 10도 사인 18분의 8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9에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S2는 이제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2분의 9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S8은 2분의 9에 사인 8세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 더하기 해서 S8 제곱은 4분의 9로 묶을 수 4분의 81로 묶을 수 있나요? 바로 열고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2세타 사인 제곱 8세타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4분의 81 18분의 파이를 10도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사인 제곱 10도 사인 제곱 20도. 자, 왜 이렇게 60분법으로 썼을까요? 이 80도는 90도에서 10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사인 80도를 먼저 생각하면 사인 90도 빼기 10도에서 90도 버리면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사인 제곱 70도는 코사인 제곱 20도가 되나요? 이제 느낌이 오나요? 이렇게 각이 같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묶으면 1이죠. 두 개씩 묶어서 1이니까 전체 항이 8개이므로 이 괄호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결국은 4분의 81 곱하기 4가 돼서 결과는 81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의 점 A에 대해서 사인 각 OAB, OAB가 여기 있습니다. 요 각이에요. 그걸 세타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라고요. 보통 사인 값이 나오면 코사인 값도 결정을 해주는 게 편해요. 지금 얘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빼기 4분의 1이 16분의 1이죠. 정리하면 4분의 루트 15가 되죠.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의 정보를 다 결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원위의 점 B를 잡았는데 점 B에서의 접선이 AO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B가 이 원에 대한 접선이라는 얘기는 중심하고 B를 연결해서 반드시 이 직각 표현을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써봅시다. 반지름 4가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나고요.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 지금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전체 삼각형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꼭지각 A에 대한 정보밖에 없죠.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변들의 길이가 다 필요할 텐데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각을 기준으로 넓이를 계산할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일단 세타라는 각을 알고 있다고 보면 그거의 대변 BC를 미지수로 둬볼까요? X라고 둘게요. 요 길이 AB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AB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이등분하죠. 그러면 요 이등분된 그 중점이 M이라고 한다면 AM의 길이가 4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따라서 AB의 길이는 4 코사인 세타의 2배 8 코사인 세타가 돼서 8 곱하기 4분의 루트 15는 2 루트 15로 결정됐습니다. 자, AB의 길이 결정했다고요. 2 루트 15. 그럼 삼각형 ABC에서 일단 이변의 길이 구했고 세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 요소밖에 결정을 못했어요. 이쪽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각시를. 그러면 지금 미지수 x가 새로 발생했으니까 물론 알파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2세타가 되겠네요. 외곽의 합으로서 2세타가 되는데 지금 배각 공식 같은 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 알파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밑변 x를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x에다가 알파에 탄젠트를 곱한 게 높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x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고요? 4가 된 거라고요. 다시 지금 알파하고 x가 미지수니까 이거 하나라고 1번이라고 합시다. 또 하나는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해서 대변을 알고 있어요. 2루트 15로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까요?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알파분의 2루트 15로요. 사인 세타는 4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줌으로써 x는 사인 알파분의 2루트 15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 사인 알파분의 루트 15로 약분할 수 있죠. 여기 2번의 식을 갖다가 1번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2 사인 알파분의 루트 15 탄젠트 알파가 바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죠. 그러면 사인 알파가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값이 결정이 되죠. 코사인 알파를 우변으로 곱해주고 4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는 8분의 루트 15로 결정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x값을 결정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사인 알파도 결정을 합시다. 루트 1 코사인 제곱이 64분의 15. 그러면 64분의 49로 근호환해서 남죠. 그게 8분의 7이죠. 자, 그래서 x는 여기 사인 2번에 있습니다. 2분의 루트 15 사인 알파의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7분의 8을 곱하면 7분의 4 루트 15로 결정이 됐어요. 자, 이제 x도 결정되고 알파의 정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변 두 개하고 세타 그리고 알파를 알고 있어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정작 필요한 건 두 변이 주어져 있다면 끼인각 b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각 A, B, C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겠죠?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넓이 S라고 해서 바로 결정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각 B를 끼고 있는 변이 X하고 2루트 15니까 2루트 15 먼저 쓰고 X가 7분의 4 루트 15 그리고 사인 끼인 각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약분하고 이만큼이 7분의 4 곱하기 15가 7분의 60인가요? 코사인 세타 7분의 6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로 구해놨습니다. 약분해서 정리하면 7분의 15 루트 15가 되겠네요. 네. 넓이가 30 루트 3인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두 변끼리 더한 거의 합의 비를, 그러니까 두 변끼리의 합의 비를 4대 5대 6으로 뒀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저 합의 비에서 세 변의 길이 ABC의 길이를 결정하란 얘기죠. 일단 비례식은 비례계수 써서 쓰는 거 알고 있죠. 뭐 저 정도는 1학년 때부터 많이 해봤을 거예요. 비례계수 K를 쓸까요? 4K. B 더하기 C는 5K. C 더하기 A는 6K가 되죠. 이런 걸 교대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좌변은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변은 15K가 되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15K가 되고, 이제 A부터 차례대로 표현해 나갑시다. A는 B 더하기 C 대신에 5K 대입해서 빼면 2분의 5K가 남죠. 그리고 B는 C 더하기 A 6K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2분의 12K로 빼면 2분의 3K가 남네요. 자, 다음에 C는 A 더하기 B 4K를 대입해서 빼기로 넘기면 2분의 7K가 되나요? 그러면 결국 A 대 B 대 C는 5대 3대 7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분수를 나타낸 길이들이 불편하니까 자, 삼각형 ABC를 그리고요. 새로운 비례계수를 써서 표현해보세요. 여기 A가 2분의 5K, 그 다음에 B가 2분의 3K, 2분의 7K로 나와있는 걸 지금 2분의 K를 P로 써서 표현하면 A는 5P로 쓸 수 있어요? B가 여긴데 그거는 3P로 쓸 수 있죠. C는 7P로. 자, 그래서 세 변이 주어져 있다고 보고 이거의 넓이가 30 루트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꼭지가 하나를 결정해서 넓이로 접근해서 P를 결정하자고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는 다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A로 시작할까요?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겠죠. 자, 2 곱하기 끼고 있는 변이 7P 3P, 분자는 끼고 있는 변의 제곱 49P제곱 더하기 9P제곱 더하기 25P, 빼기 25P제곱으로 해줘야 되니까 P제곱을 묶어서 쓰면은
49 더하기 9 빼기 25로 쓰면 되나요? P제곱 약분되죠. 그래서 분모는 42가 남았고요. 분자는 58에서 25를 빼면 33입니까? 3으로 약분한 게 14분의 11이 되네요. 코사인 값 결정됐고 넓이에서는 사인 값이 필요하다고요. 삼각형에서 사인은 항상 양수죠. 1 빼기 14분의 11의 제곱이 196분의 121이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196분의 96에서 21을 빼면은 75. 그래서 14분의 75가 25 곱하기 3이니까 5루트 3이 되네요. 자, 다시 P를 결정하기 위해서 넓이로 접근합니다. 삼각형 ABC는 2분의 1 꼭지가 A를 끼고 있는 게 7P 곱하기 3P고요. 사인 값 14분의 5루트 3이죠. 그래서 30 루트 3과 같다고 둬야 되겠죠? 루트 3 버리고요. 7 약분해서 여기가 2가 되고요. 3, 5, 15가 여기랑 약분해서 우변에 2만 남았어요. 그럼 좌변에 4분의 P제곱만 남은 거죠. P제곱은 8이 되고 P는 2 루트 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P, 5P, 3P의 합이 15P죠. P 대신에 2 루트 2 대입하니까 30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A 대 탄젠트 B 대 탄젠트 C가 3대 5대 27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 L 대 M 대 N에서 그 B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L 대 M 대 N. LM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 자, 지금 이렇게 삼각형에서의 비례식은 다 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탄젠트에 대한 탄젠트 법칙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을 해서 코사인 A분의 사인 A, 코사인 B분의 사인 B, 코사인 C분의 사인 C로 씁시다. 그게 3대 5대 27인데 변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코사인 A는 A를 끼고 있는 변이 B하고 C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그럼 사인 A를 변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2R분의 A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가운데 거 같은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B를 끼고 있는 게 CA죠. 분자는 2R분의 B가 되고, 자, 마지막 거 사인 C는 C를 끼고 있는 게 A하고 B입니다. 분자는 2R분의 C죠. 자, 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수는 약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쓰고 보니까 첫 번째 항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분의 분자, 이게 분자에 가서 곱해지니까 ABC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분자에 가면 ABC, 여기도 분자에 가면 ABC니까 ABC를 약분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번째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분의 1로만 쓰면 되고요. 마지막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분의 1로 쓰면 되겠네요. 이제 비례값 3대 5대 27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역수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대,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대, 마지막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게 3분의 1 대 5분의 1 대 27분의 1이에요. 정수의 비로 나타냅시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의 수가 5 곱하기 27, 5, 7, 35, 20, 135를 곱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135, 5 곱하기 27을 곱하면은 3이 약분되고 45가 되고요. 여기다 곱하면 27만 남겠죠. 여긴 5만 남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비례계수도 K를 사용해서 45K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은 27K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5K로 쓰고요. 역시 교대식이기 때문에 다 더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A만 관심을 기울이면 마이너스 A제곱 하나고 플러스 A제곱이 2개. 그러니까 A제곱 하나 남죠. B제곱도 1개 남겠고요. C제곱도 1개 남았고 우변 다 더하면 이때 하나하나 떼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5K에다가 A제곱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제곱 더하기 45K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좌변에 2A제곱 더하기 45K가 77K고 45K를 넘기면 32K가 남는데 2로 나누면 A제곱은 16K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4루트K로.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는 C제곱 더하기 A제곱을 B제곱 더하기 27K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대신에 B제곱 더하기 27K로 집어넣으면 2B제곱 더하기 27K가 되죠. 우변은 77K였고 B제곱은 25K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B는 5루트K가 되겠죠. 자, 마지막 2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5K로 집어넣은 거니까 5K가 남은 거고 77K 5K 넘어가면 72K 2로 나누면 C제곱은 36K C는 6루트K가 됩니다. 자, 따라서 변의 B, A 대 B 대 C는 루트 K도 버리고 4대 5대 6 이 상태가 서로소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LMN의 합은 15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1600km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0분이 걸린다. 원동의 문제네. 시계반대 방향으로 1시간 20분 소요된다고요. 한 바퀴 도는데 11시 정각의 관측소 A의 상공을 통과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11시 정각의 A의 상공 위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인공위성이 OA의 연장선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11시라고요. 근데 현재 B는 인공위성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B가 여기에 있을 때 시각을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11시보다 이전에 있겠죠. 자, 그리고서 지금 지구의 단면은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6,400km인 원, 루트 3 1.7, 사인 42도의 값을 0.68로 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원운동, 먼저 원운동은 뭐의 운동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지만은 각운동으로. 다행히 지금 이 문제는 각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한 바퀴에 1시간 20분. 그러면 시간의 단위를 분을 기준으로 말해주는 게 편하겠죠? 1시간 20분은 80분입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시간분의 한 바퀴라는 각이 2파이죠. 그러니까 각속력 분의 2파이로 계산을 하면 각속도 오메가라고 할게요. 물리에서 오메가로 각속도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80분 분의 움직인 각이 2파이란 얘기죠. 약분하면 40분의 파이 라디안 퍼 분. 단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삼각형에서 이 중심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삼각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A, O, B. 지금 반지름이 A5죠. 그게 6,400. 그러면 OB의 길이는 1,600을 6,400하고 더하니까 8,000. 너무 크니까 비례계수 씁시다. 1,600으로 나눠지나요? 그럼 6,400은 1,600 곱하기 4죠. 그러니까 여기는 4K, K를 1,600으로 보면 됩니다. 8,000은 1,600으로 나누면 5죠. 그래서 5K. 그 다음에 요 각이 3분의 2파이로 줬어요.
자, 지금 필요한 각은 여기에요. 이걸 세타라고 봅시다. 세 개의 요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각을 구하고 싶다면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근데 그 변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질 않네요. 그러면 각 B로 접근하는 게 낫나요? 이거분의 4K는 이거분의 5K로. 예. 변 두 개하고 각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무슨 법칙으로 적용하자고요? 사인 법칙으로. 물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도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일단 사인 법칙에 의해서 B에 대한 사인 값을 결정을 해볼까요? 사인 B분의 대변이 4K, 그거는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OK. K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사인 B는 좌변에 4 남고 이게 우변으로 간 거고 여기에 값이 역수로 가야 되는데 이거의 값이 지금 루트 3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역수로 왼쪽으로 가서 곱해진 게 10분의 루트 3으로 곱해줘야 되죠. 5분의 2 루트 3으로 결정됐네요. 자, 그런데 루트 3의 값이 또 1.7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5분의 2가 일단 0.4 곱하기 루트 3을 1.7, 아 이게 바로 0.68이군요. 따라서 각 B가 45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42도가 0.68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세타는 180도에서 3분의 2파이 120도죠. 빼고 42도를 빼봅시다. 그러면 얘가 몇 도 남습니까? 162도를 180도에서 빼면은 18도가 남나요? 아, 얘는 10분의 파이로 딱 떨어지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타만큼 움직인 시각, 그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대신에 여기서는 움직인 각으로 써야 되죠. 속력은 40분의 8로 줬고요. 시각은, 세타는 움직이는 각은 10분의 8로 주죠. 그러면 약분해서 역수로 곱해지니까 4분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4분이 걸리는데 지금 아직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11시에서 4분을 빼면 현재 시각은 10시 56분인가요? 이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3번에 있나 보네요. 됐고요. 그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두 해안도로가 60도의 각을 이루며 만나고 있다. 두 해안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x루트 3m 떨어져 있는 배에서 출발해서 두 해안도로를 차례로 한 번씩 거쳐서 다시 배로 돌아오는 수영 코스의 최단 길이가 300m래요. x값을 구하라. 자, 간단하게 여기서 다시 표시해 봅시다. 60도의 피인각을 갖고 있는 두 해안도로에 바다 부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요 거리가 x 루트 3m로 주어졌고요. 그런데 이 해안도로에 부딪혀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수영 코스의 최단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에 부딪혀서 나타나고 있는 삼각형의 최단 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 직선의 대칭점들을 찾는 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도 풀어봤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쯤에 S'을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해안도로에 대해서 대칭인 점, 마찬가지로 이 위쪽의 해안도로의 대칭인 점을 이렇게 잡읍시다. S'이라고 할까요? 그걸 왜 잡냐? 이 꼭지점하고 다 선분을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런 말이죠. 이 수영하는 사람이 두 개 해안도로에 부딪힌 점하고 그 새로운 두 대칭점에서 연결한 거를 연결을 시켜서
직각삼각형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합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요 둘레의 길이는 이 세 개의 짝대기로 표시된 길이랑 요 길이랑 세모로 표시된 길이의 합인데, 그거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말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S'과 S'을 선분으로 연결한 이 길이가 결국은 최단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분으로 연결될 때 최단 길이가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S'과 S'이 있는 길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칭된 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O라고 하면은 OS'의 길이가 아까 OS의 길이하고 똑같을 겁니다. X루트 3. 여기도 X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각하고 요각이 같죠? 그걸 알파라고 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로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도니까 이거 전체의 각은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니까. 자, 그렇다면 두 변에 대해서 그 대변의 길이를 무슨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S'의 제곱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2등변 삼각형이니까 5에서 대변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2등분하죠.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질 거고, 직각삼각형 OMS'에서 빗변의 길이가 X루트 3이라면 요 각이 3분의 파이로 쪼개질 테니까 X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로 S'M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겁니다. SS'의 길이는 S'S'의 길이는 2배의 S'M의 길이고, S'M의 길이는 X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라고요.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2는 약분시켜서 3x가 되고요. 그 전체 길이가 300m로 준 거예요. 따라서 x는 100m가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